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사 연구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인데요. 오늘은 무안군에서 인문학 살롱을 마련해 지역사를 알려가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무안문화원 이용식 사무국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무안학연구소 박관서 소장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올해가 저물어 갑니다. 무안문화원 올해 일정이 대단히 바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연말 맞이하고 계실까요? 네, 저희 무안문화원에서는 올 한 해 지역학 진흥 사업과 더불어서 다양한 문화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학 진흥 사업으로는 오늘 말씀드린 그 인문학 살롱 외에도 무안 분청의 원류를 찾기 위한 야마다 만기지로와 무안 분청이라는 학술대회를 마쳤고요. 이 학술대회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단행본 책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자와 함께 원고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가오는 24년도에는 저희 문화원 원사가 새롭게 완공됨에 따라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다양한 활동들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무안학연구소는 문화원 산하에 있는 기관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오고 있는 연구소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원래 그 무안문화원 산하에는 그 무안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발굴하는 이런 그 무안 향토사 연구소, 그리고 또 무안 향토문화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들이 이제 그 역사학이나 문화 쪽의 하위 관리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마을에서 세계로, 세계에서 마을로 해서는 글로컬 문화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무안 지역학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부터 무안학 연구소로 발족시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무안학 연구를 위한 기틀 또는 역량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무안문화원 원사 들어오는 곳에다가 이제 무안학 연구소도 들어갈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무안 인문학 살롱을 금년에 지금 준비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무안문화원과 또 무안학연구소가 인문학 살롱을 마련을 해왔습니다. 처음 어떻게 기획된 프로그램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문화원에서는 시민 인문학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21년부터 양성된 시민 인문학자들이 올해는 지역의 마을을 조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안에서 이런 시민 인문학자들이 많이 양성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하고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좀 더 지역에 대한 깊은 관심을 통해서 시민 인문학의 기반을 닳고 저변을 확대되길 바라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살필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갖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역사에 대해 관심 있는 그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강좌였는데요. 5번의 강좌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강좌이기 때문에 사실 주제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됐을까요? 예, 그동안 이제 무안 지역의 역사나 문화가 그 중앙 역사나 큰 문화의 그 하위 관리를 기능을 했었기 때문에 감춰진 역사라든가 또는 숨겨진 문화, 또 그에 반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교육 여러 측면에서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떤 큰 갈래나 맥락을 두지 않고 우선은 하나씩 찾아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또 너무 세밀하고 전문적으로 나가면 처음부터 벅차니까 그래서 편하게 해서 매월 주제 하나씩 가지고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오후에 모여서 뜻이 맞는 사람들이 가고, 또 이제 전문 연구자뿐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도 관심 있고 애착이 있는 지역 주민들도 같이 해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지금 6월부터 그 매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번 진행을 했고요. 5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그 주제는 보면 이제 처음에는 제가 발제를 맡았는데 무안학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고 한번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무안의 향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의 향교에 있는 그 서책이라든가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알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목록화 작업에서 한번 살펴보기도 했고요. 또 이제 이쪽이 지역사다 보니까 개인의 가문들 속으로 많이 역사들이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가문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금계 노인이라는 그 정유재란 때 네. 왜군한테 잡혀가지고 일본에 갔다가 탈출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정세를 자세히 기록해가지고 온 우리 무안 쪽에 학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계 노인 그분과 관련된 연구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무안의 초대 현감이었던 나자강에서 나준하 씨 그쪽 가문에 있는 유인이라든가 서책이라든가 각종 유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봤기도 했고요. 또 이제 무안의 근대 초기에 그 무안 읍성이 있었는데 네. 1910년 20년경에 그게 이제 근대화되면서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무안 읍성이 어디에 어떻게 있었고 현황은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논의를 지난달까지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두 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알고 또 재미있게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내용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무안학은 앞으로 전문 연구자들끼리만 가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간다. 뭐 이런 것들 하나 지향점을 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역사학이나 무슨 학문이라기보다는 그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 같이 하는 인문학의 방향 속에서 나아간다 이런 것들이 정했고요. 전문 연구자와 함께 우리 무안 지역에 애착을 갖고 있는 현지 주민들이 같이 간다. 네. 그래서 그 큰 틀에서는 지금 그렇게 잡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역사를 좀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 이 역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로 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요즘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네. 스토리텔링으로 변환하거나 또한 지금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방법으로 전환해서 진행하면 역사적 사실을 재미있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인문학 살롱도 이러한 형태로 스토리와 역사적 사실들 중에 스토리로 변환하고 문화예술 교육 방법으로 어떻게 변환해야 될 것인가를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에 대해서 뭔가 딱딱하게만 풀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스토리텔링으로 재밌게 풀어간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역사에 대해서 배우거나 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그렇게 흔치만은 않습니다. 두 분께서는 지역사에 대해서 배움이 필요한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올해가 지금 무안 같은 경우는 그 무안 현감, 이게 최초로 무안읍 치소가 생기기 시작한 지가 600주년이 된 해입니다. 네. 무안 군사에도 나오고 세종실록 지리지 같은 데 나오는데요. 그 무안의 최초의 초대 현감, 그러니까 현감이 중요한 거고 현감이 오면서 각종 아전들이 생기고 무안 읍성이 생기고 치소가 생기고 지금의 지방자치제처럼 행정체계가 들어오기 시작한 지가 1423년 세종 5년에 최초로 무안 현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무안 현감 나자강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무안읍 치소를 정하고 무안 읍성을 쌓고 또 관방시설,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한 목포진성, 또 기존에 있었던 다경진성, 임치진성 이런 것들을 정비를 다 하거든요. 쌓기도.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해인데 지금 우리 무안에서는 이걸 잘 모르고 지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목포진 600주년 기념회 같은 게 생겨서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포진을 실제 만들었던 정사했던 무안의 역사들은 숨겨져 있고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무안 인문학 살롱을 하면서 이 사실을 발견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가 무안 읍성 어떻게 보면 정도죠. 정도 600주년이다. 근데 이제 좀 아쉽고 지나가긴 있긴 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바로 우리가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데 최근에 그 현대 역사철학자인 가타레라든가 들레주 같은 경우 말하는 1000개의 고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 가장 큰 산은 히말라야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은 백두산이었다. 근데 지금 그 하나의 고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무안에 있는 승달산도 중요한 거예요. 히말라야는. 네.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도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역사인 히스토리가 아니고 로컬 히스토리 또는 라이프 히스토리 우리들의 역사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고. 네, 지역사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지역사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겠지만요. 제가 지역사에 대한 생각은 지역 정체성을 알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되지 못한 것들의 특징은 돌아다니면서 봐본 결과는 일단 자기가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마음이 좀 가난합니다. 제가 무엇인가 비어 있고
없는 것 같아서 대부분 이런 비어있는 욕망들을 물질적으로나 어떤 탐욕으로 소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부분에 벗어나서 지역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강한 곳에서는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찾고 정신적인 삶과 마음에 대한 여유를 통해서 향유해서 나간다라는 것들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학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여러 가지 현재적인 자기 만족을 할 수 있고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학의 중요성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으니까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드려봅니다. 이건 정말 무한의 자부심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무한의 인문학 자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거 꼽아주실까요? 이제 무안이라는 곳이 이제 물론 지금의 무안이라는 행정구역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무안은 무안 반도 차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안 반도 차원에 보시면 예전에 수위라는 게 해수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닷물이 지금보다 한 5m에서 6m 높았던 걸로 봐요. 해수면이 높다는 얘기죠. 높은데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하루에 2번씩 빠졌다 들어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간석지 또는 갯벌의 특성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무안반도의 특성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그대로 고정된 세계가 아니고 6시간은 육지였다가 또 6시간 후에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질적인 것들이 무쇠 세상과 물의 세상이 자꾸 교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안에서 볼 때 이제 문화예술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적인 것 중에 각설이 품바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뭔 특성이냐면은 하방적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들과 이것도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상승해서 고양되거나 승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질적인 것들, 낮은 것과 높은 것이 서로 섞여서 맞물리는 문화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안에서는 보면은 공연이라든가 연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정적인 것보다 동적인 것들이 많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설이 품바 1980년도에 일로에 있는 그 김시라 선생이 무안에 있었던 각설이 타령과 서양의 햄릿 연극을 결합시켜가지고 지금 공전의 이틀을 기록한 그 품바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근현대 한국에서 가장 큰 그 민중이라든가 또는 공연 연행대에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 품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안에서 나왔고 또 이게 단순히 나왔냐 아까 말했듯이 지리 생태적인 데서 나왔지만 이미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1904년도에 한국 최초의 창극이라는 걸 무안 출신의 강용환 명창이 만들어요. 이건 역시도 뭐냐면은 그 일본의 가부키라든가 그 중국의 그 경극 이런 것들이 그때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네. 우리 한국에도 판소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판소리가 너무 단순해요. 남자들만 연행을 하고 한 사람이 연행을 하고 길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서양 연극하고 한번 결합을 시켜보자 해가지고 두 개를 결합시켜가지고 경극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 무안에는 그런 특성들이 문화적 특성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가 해야 될 문화예술이나 인문학 같은 것들도 이처럼 서로 이질적인 것들을 상호 융합하고 복합시켜내서 새로운 것들로 만들어내는 한 무안적 특성을 잘 살려내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무안의 특성에 특화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그 무안의 분청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무안 지역은 그 흙이 좋아서 도자기가 오래전부터 발달된 곳입니다. 특히 분청사기 중에 그 반덩벙 귀할문이라는 무안만의 독특한 양식을 지니면서 발달하였는데요. 야마다 만기치로라는 그 일본인은 무안에서 발전된 양식이 자기 나라로 전파됐다고 하거든요. 곧 일본으로 전파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무안의 좋은 흙과 더불어서 분청사기를 유통할 수 있는 영산강 및 서남해안 지역을 가로지르면서 가마터만 해도 한 20기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에도 16분의 그 분청사기 작가분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 무엇보다 무안을 딛고 성장해가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 배움터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문화원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저희 문화원은 그 22년부터 무안 교육지원청과 함께 찾아가는 향토사 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 역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하고 결합을 해서 재미있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 역사 골든벨이나 품바를 소재로 한 품바로 세상 읽기, 그리고 또 지역 이야기를 예쁘게 그리는 과정들을 만들어서 재미있고 흥미롭게 지역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알 수 있도록 현장 교육과 결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무안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 중에 눈여겨볼 만한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지역학 활성화 사업과 더불어서 문화 돌봄 사업이라는 걸 개최하고 있는데요, 전개하고 있는데요. 네. 사람을 돌보고 지역을 돌보고 또한 역사를 돌보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청년 문화 기획자들을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의 마을 축제나 문화의 사각지대가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서 딱 기다려 청년들, 직접 청년들이 간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외지역, 문화 소외지역이 없는 지역 속에서 청년들이 결합을 하고 이 결합 속에서 마을의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역 정체성을 알아가는 과정과 더불어서 지역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갖도록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무안군에 대해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인문학 살롱이 12월까지 이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남은 일정 소개 부탁드립니다. 12월 달에는 지금 현재 무안군의 망운면, 현재 무안국제공항이 있던 곳에 네. 실은 조선시대에 큰 말목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안의 임자도라든가 비금도라든가 이랬는데 섬에 있는 목장에서 기른 말들을 이쪽 망운 말목장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에서 한양을 올려보내는 중간 기착지, 큰 말목장, 나주 관목관이라는 곳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현재도 지금 말목장을 경계짓던 큰 수목들,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게 수십 그루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나무들에 대한 생태 조사하고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역사적 사실들, 이야기들을 박은지 박사라는 전문가분이 조사해서 이걸 발제를 해가지고 지금 12월이 연말이라 12월 18일 날, 셋째 주 월요일 날 오후 6시 반에 지금 인문학산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슈 토크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전할 말씀 있으시다면 전해 들으면서 이 시간 인터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실은 목포에서도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신안에서도 목포에서도 했는데 무안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무안 반도라는 큰 문화적 덩어리, 역사적, 전통적, 문화적으로 같이 했었던 곳인데 지금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분절돼서 일들이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행정적인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은 분절이 돼야 되겠지만 나머지 그러지 않아야 될 것들,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나온 시간들은 나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분절되고 파쇄돼서 가다 보니까 다 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목포에서 문화도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안군에서도 문화도시 하고 있고. 근데 무안에서는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나눠서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목포진 600주년 기념사업회도 오잖아요. 아니 그걸 한 게 무안 현감이 와서 전체 시행을 했었는데 목포진만 600주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안 이거 600주년으로 같이 맞물려야 온전해진다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오피니언 그룹에서도 주도를 같이 해야 되고 이런 같이 가는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주민들도 우리는 전체가 같이 가야 온전해진다. 이런 것들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런 점들이. 네, 사무국장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지역의 행정이나 주민들이 좀 더 삶의 기본이 되는 이런 지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세기는 개발주의적 관점에 있는 게 아니고 생태적이고 문화적인 시각으로의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역은 좀 변화가 조금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의 시간을 잘 맞추어서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낡은 것은 경계를 해야 되지만 오래된 것은 좋은 것입니다. 네. 네, 사무국장님,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무한문화원과 무한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함께 전해 들었는데요. 지역의 역사와 자원, 문화를 바르게 이해할 때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